네, 오늘 시장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B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에 좀 이거 밀려나면 어떡하나 좀 불안불안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2,000포인트는 그냥 크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딱 2,00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9포인트 정도의 하락입니다. 어쨌거나 주식시장에 힘은 없어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뚝뚝 떨어지고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이슈 접혔는지 첫 번째 종목 한 가지 넣어봤습니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오전부터였습니다. 금호석유가 쭉쭉 빠지더라고요. 결국 11만 원 선도 무너진 채 마무리가 됐고요. 퍼센트로는 7% 이상 낙폭 기록하면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요? 앞으로 금호석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나아가서 화학주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살펴보니까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악재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좋은 악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오버행 이슈가 아무래도 좀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있다는 네, 그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시총 물량의 16%에 달하는 물량이 5월 달에는 이제 보호 예수에서 풀리면서 네.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크게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의 경우에도 주로 이제 매매를 하다가 오버행 이슈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에는 원래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하면서 네. 투심이 좀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낙관을 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악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기존에 우리가 합성고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합성고무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천연고무,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인도네시아, 태국을 주축으로 하면서 천연고무를 좀 시중에 좀 매물로 내놓을 때 우리가 그 출하량을 좀 제한을 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좀 벌여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도 기간이 조금 끝나게 되는데요. 공급 축소 프로젝트가 이제 종료를 앞두면서 네. 앞으로 천연고무가 시중에 좀 그 출하가 확실하게 좀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합성고무도 그동안 떨어지겠네요. 우위에 있는 가격을 네.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다소 좀 디스카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요소들도 있겠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3월부터 중국 쪽 합성고무 회사들은 추가로 좀 증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인 천연고무도 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내세우면서 이제는 추가로 공급을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 쪽 합성고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 증설을 통해서 공격적인 좀 경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지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 수급 상황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하고 투신이 아주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하락폭도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기관과 투신권의 좀 매도 물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너무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선은 좀 로스컷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리스크를 좀 방어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제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걸 두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말씀해 주셨던 중국에서 이제 신규 가동 뭐 한다는 것이 이번 3월이죠. 이번이 6월이고 다음 달 네, 3월이고요. 4월이 이제 천연고무 가격 우려되는 거, 네네. 4월이 이제 그 종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월 달이 5월에는 보호해수 물량 네. 풀리는 거. 그렇습니다. 뭐 3, 4, 5월까지 이렇게 악재가 줄줄이 있다 보니까 이 금호석유가 오늘 7% 이상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면 오늘의 하락이 너무 과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뭐 아니겠네요. 뭐 충분히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네요. 화학주 전반적으로는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러한 악재들을 모아서 리포트가 나온 것입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또 기관과 투신권에서 상당히 좀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하되면서 이런 네네. 하락폭을 좀 만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걷어지는 한 5월 달 정도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좀 달리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버티기에는 다소 위험한 자리다. 네네.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요석유가 오늘 많이 급락했고 또 내일 시작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악재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는 가운데서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기는 또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려감이 있고요. 우려감이 크니까 손절 처리를 하는 것 또한 뭐 나쁘지 네네. 않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화학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금호석유 외에는 그래도 화학주는 뭐 나쁘지 않은 시각이다라고 잠깐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괜찮아진다고 보시는 화학 거예요? 업종 자체는 단기적으로 뭔가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좀 중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우리가 그동안 좀 계속해서 리스크로 남아있던 것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들이 굉장히 좀 혼재된 가운데에서 뭔가 업황을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이런 이슈들도 상당히 좀 부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각국마다 어느 정도 정치 정권을 좀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반기에는 이런 산업을 밀어줄 수 있는, 확실하게 서포트해줄 수 있는 정책적 이슈들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학업체들 실적에 가장 큰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PE 스프레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상당히 업황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업황 바닥을 확인을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춘절이 끝나고 나서 화학 제품들 가격이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운스트림 쪽 그 제품 가격을 보게 되면 중국 전인대 이후에 가격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오.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말 정도까지 가게 되면 확실히 화학업종은 작년에 너무나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이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지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보게 되면은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연기금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매 동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주 강하게 매도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물론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아주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기보유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그래도 좀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차선책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 가운데서도 금호석유는 이제 제한된 것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작년에 좀 힘든 시간을 겪었었던 롯데케미칼, 네, 네네. 구호남석유죠. 롯데케미칼이 좀 가장 저는 최선호주로 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금호석유 필두로 해서 화학주 전반의 업황 분위기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이슈 담겨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음식료주들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도 종목을 동원 F&B를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은 방송을 통해서도 음식료 업종 하면 뭐 대상, 오리온, 또 뭐 있을까요? 뭐 빙그레, CJ제일제당 등등해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봤는데, 이거 보니 동원 F&B에서 오늘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업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B가 오늘 10만 원 딱 찍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시장에서 3%고요. 최근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네. 팀장님? 우선은 그 10만 원대로 올라섰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좋은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앞으로 진출을 좀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동원 F&B 뚜렷한 모멘텀이 없었는데 확실히 이번 중국 진출권으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을 좀 찾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동원 F&B 거래량이 아주 활발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3%대 상승도 정말 이 주가가 가치 있게 이렇게 3% 올라왔다라기보다도 거래량이 다소 좀 없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조금만 매수하자라는 세력이 딱 그렇죠. 들어와도 빵 튀어오를 수 있는 주가. 다만 이제 네. 가격이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예. 주가 그 차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2월 중반에 7만 8천 원대 기록을 했던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한 2주 사이에 이렇게나 오른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중국 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면서 다른 해외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었던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하는 회사도 남미 쪽으로 지금 눈을 네. 돌리면서 남미 쪽 매출이 굉장히 좀 신장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국내 인구 대비해서 큰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기업 CEO들의 그런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겠고 가장 좀 트렌드에 늦어진 게 아닌가 싶었던 그런 동원 F&B까지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그 횡보세를 띠다가 드디어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 다소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원 F&B도 기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요.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좀 횡보를 좀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에 좀 다소 부닥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소 힘이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적으로 낙폭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은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아주 투자 매력도가 높은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의 하나한 그런 그렇죠. 영역으로. 네네.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 그동안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동원 F&B가 부각이 되길래 또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시죠. 시장 전반적인 상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한 시 반쯤 되면서 지수가 낙폭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조금 돌려놔서 2,000포인트로 오늘장을 마감하는 코스피 움직임인데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또 뚝뚝 떨어져요.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슈들이 좀 불안합니다. 또다시 불거지는 유럽발 악재들, 또 미국의 시퀘스터 그 협상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여부에 대한 그 우려감도 큽니다. 팀장님, 네. 계속 불안한 한 주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어느 정도 마음적인 그런 준비는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시장 자체를 봤었을 때에는 아주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매매에 임하고 있는데 거래소 지수는 상당히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196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차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급하게 손절매를 하시기보다는 가지고 있으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각오를 임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우리가 언제 이탈리아 총선까지 좀 신경을 쓰면서 특히 하원 의석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죠.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안타까운데 어제 11시까지만 하더라도 야간 선물도 그렇고 상당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출구조사가 한 3분의 1 정도 개표가 된 상황에서는 상원까지는 괜찮은데 하원 쪽에서 베를루스코니 총재가 이끄는 당이 의석을 좀 더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캐스터 관련해서도 2월 28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그 리스크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는 좀 예견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시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의 예산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은 액수의 감액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우려가 벌써 다우지수에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방부 예산이 감액이 됐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기업들, 방산업체들의 주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 본토의 주가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굳이 우리 증시, 남들이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던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까? 글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번 주 증시는 다소 좀 조정을 받고 갈 수는 있겠지만 재차 다시 올라오는 힘은 좀 상당히 강하고 외인들도 어느 정도 매수세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새 정부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가 상당히 좀 없었는데 IT와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적 수혜주들이 그래도 국내 증시를 좀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상황 속에서 3월 달에는 그래도 국내 증시 상당히 좀 견조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려했던 코스닥 지수도 굉장히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세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 대비해서 계속 선방하고 네네.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IT 부품주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정책 관련 수혜를 네네. 입을 만한 종목들도 들썩들썩거리거든요. 네네. 물론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 이런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연기금하고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 이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요. 네네. IT와 자동차 이렇게 꼽고 있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제 이제 BOJ 총재 또 구로다 씨가 또 총재가 됐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엔저 기조를 앞에 나서서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엔 환율 그 기저 속도를 좀 보게 되면 다소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던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 순환 지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고 증가율에서 출하량 증가율을 뺀 그 지수인데 이게 아직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투자 매력도가 높게끔 그렇게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개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바쁜데 MWC라고 해서 네네.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가 또 열렸고 또 신제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3월 14일 독자적으로 갤럭시 S4를 출시를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 관련해서는 이벤트들이 지금 2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3월 중순, 4월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신제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IT 업종, 특히나 스마트폰 관련한 업종이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IT 부품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종목을 언급해 주셨던 종목 네. 몇몇이 생각나요. 잠시 뒤에 총정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큰 그림부터 점검을 해주세요. 일단 3월 이제 들어서면 코스피가 좀 상대적인 강세 좀 더 연출이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아직 그 전까지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 코스닥 내에서는 중소형주 분명히 강하긴 강할 텐데요. 저는 항상 3월이 되면 두려운 게 상패 시즌. 벌써부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얘기가 네. 나옵니다. 분명히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굳이 상패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스트에만 올랐을 때도 벌써 주가는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외에는 거래소 지수도 상당히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중소형주 여전히 좀 강한데요. 굳이 이제 업종을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IT 섹터 그리고 유 헬스케어 관련주들 상당히 좀
오늘도 바이오 스페이스 같은 그런 업종들, 그 기업들 보게 되면 네. 주가가 상당히 또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봤었을 때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그에 관련된 부품 업종들 포트폴리오에 채워 넣으시면서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는 나갈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눌림목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핑계거리를 가지고 오는 듯한 그런 양상을 좀 저는 느꼈는데 글로벌 증시도 다소 좀 눌림은 있겠지만 재차 랠리를 이어나갈 것 같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커플링 돼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3월에는 상당히 좀 강세장이 연출되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는 현물을 늘려놓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경기 방어보다는 경기 민감주 그렇습니다. 쪽으로 네네.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팀장님, 이제 그동안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거 좀 AS 좀 해봐요. 어떤 거 먼저 좀 해볼까요? 상당히 좀 많은데 그동안 AS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못 해드렸던 기업들만 우선은 가지고 나와서 지금 좋아요, AS를 좋아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링네트를 한번 좀 띄워주실 자, 수 한번 있으신가요? 볼까요? 링네트. 링네트를 제가 2,000원 초반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4,000원대입니다. 네, 1년 전이 아니고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4,360원까지 갔었네요. 네, 네. 이제 뭐 몇 배입니까? 벌써 2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상당히 좀 그동안 단기적으로 반등을 급하게 보여왔기 때문에 전량 이익 실현하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제가 맞아요.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지금 흐름 상당히 견조한데 오늘은 1.48% 하락했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한 10% 정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종목 매수하셨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의 다 47,000원쯤까지. 그렇죠. 목표가는 한 10% 정도 네네. 매수가 대비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AP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IT 섹터 그 상당히 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ETI 제가 그 LED 조명 쪽 관련해서 또 가지고 나온 그런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이번 주에 또 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상당히 네. 좀 강한데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ETI 요거 제가 알려드렸던 기존 목표가 고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외에 나우콤 상당히 속을 많이 썩였었는데 드디어 매수가 올라왔고 오늘 상당히 오늘 좀 흐름 견조하게 좋았네요. 올라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목표가 8,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로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로라도 어느 정도 전량 이익 실현 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은 제가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네네. 다시 그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고 ICD도 13,000원대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S4 관련한 스펙들 여러 가지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상승을 좀 크게 할 수 있으리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 같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요. 제가 이 종목 그 상승을 해서 목표가까지 오게 되면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네. 좀 마무리를 하고요. 꼭 좋은 날이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CD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목표가에 도달하면 김난 팀장님께서 방송에서 뭘 하면 좋을지 저희 제작진들과 함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김난 팀장님께서 제시했었던 종목들 궁금한 거 많으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남겨주세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지지 말고 팀장님 이 시간대, 이 요일에 화요일이죠 오늘이? 네네, 화요일에 꼭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 나눠드렸습니다. JB스탁 김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